이제 디테일한 배경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랙티브 렌더리전 해제해 주시고요. 임시로 만들어놨던 바닥은 없애주시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스피어의 크기를 좀 많이 키워서 캐릭터의 바닥에다가 안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는 1000 주시고요. 타입은 헥사이드런으로 볼게요. 바닥에 대한 매터리얼은 미리 입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이크 에디터블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복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캐릭터가 지나다니는 이쪽 길에는 나무가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어의 왼쪽과 오른쪽 땅만 잘 선택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를 메이크 에디터블을 한 거고 면 선택 툴로 렉탱글 셀렉션으로 프론트 뷰에서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을 드래그해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위쪽에 스토어 셀렉션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셀렉션 태그를 이용해서 나무를 불러와서 복사를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나무 파일을 파일의 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나무들을 머지 프로젝트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 나무들의 출처는 우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어셋 브라우저에서 이제 캠핑이었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셀 쉐이딩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준비되어 있는 프리셋이 뜹니다. 재생해 보시면 얘가 이런 모션도 있습니다. 이런 모션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밴드 이용한 모션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일반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해보면 셀 쉐이딩 기법으로 렌더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에서 나무만 똑 떼다가 여러분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 1, 2, 3, 4에다가 클로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클로너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클로너의 모드를 오브젝트로 해서 이 땅으로 만들어 놓은 스피어 오브젝트를 넣어 주신 다음에 셀렉션 태그 넣게 되어 있죠. 스피어 넣고 셀렉션 태그 만들어 놨던 거를 넣어 주시면 나무들이 요 가운데를 피해서 우리가 양쪽 면만 잡아 놓은 상태니까 양쪽 면에만 나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폼 항목에서 나무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고 크기가 좀 많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많이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5배씩은 키울까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오브젝트 항목에서 원하는 개수를 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랜덤 값을 주시면 돼요. 풀이나 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충분히 배치를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피어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디포머를 갖다가 뭐 테이퍼 디포머 같은 걸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복사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아래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합쳐가지고 뭐 크기를 이렇게 줄인다 했을 때 뭐 요게 약간 풀 모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요렇게 기울임을 주고 크기를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축이 될 만한 널 오브젝트로 그룹을 지어주는 거죠. 풀 매터리얼은 그 나무에 적용된 매터리얼 같은 거를 줘도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얘도 동일한 클로너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클로너를 적용을 해서 뭐 랜덤 시드랑 뭐 개수 등에 대해서 수정을 보고 크기 수정도 봐줘야겠죠. 크기 수정도 좀 많이 봐주고 요렇게요. 약간은 땅에 파묻히게 해야겠다. 요런 식으로 돌멩이 같은 걸 만든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걸로 좀 표현해줘도 될 것 같은데 뭐 돌멩이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서 동일하게 클로너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땅에 대해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씌우면은 땅이 부드럽게 표현되면서 크기가 약간 작아지기 때문에 복사된 애들을 살펴보면은 약간 붕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클로너의 트랜스폼 항목에서 포지션 Z 값을 조절을 해서 땅에 잘 넣어주시면 돼요. 트랜스폼 항목의 포지션 Z 값을 이용해서 땅에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과 풀과 돌들의 어떤 크기와 각도를 조금은 랜덤하게 부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클로너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랜덤 이펙터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다 잘 됐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클로너들의 이펙터 항목에서 랜덤 이펙터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랜덤 이펙터에서 파라미터의 포지션 랜덤은 안 줄 거고 로테이션이랑 스케일 랜덤만 조금씩 주자고요. 그래서 약간의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이 랜덤, 좀 기울임에 대한 랜덤에 대해서 살짝씩 주도록 하고 뭐 스케일에 대해서도 한 0.2 정도의 랜덤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0.3, 0.2가 좀 좋겠네요. 그래서 랜덤 이펙터에 이런 식으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땅을 형성하는 스피어 있죠. 땅을 형성하는 스피어에
모델 선택 툴로 회전을 주게 되면 땅이 뒤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 스피어를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그래밍 태그에 엑스프레소 달아주시고요. 노드 창이 뜨게 되면 스피어를 우선 인풋 쪽에다가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 스피어에 어떤 속성이냐, RP, P라는 글자만 드래그를 쫙 해가지고 인풋 자리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뉴노드의 엑스프레소에 제너럴의 타임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수치값이 자동으로 오르게 만드는 노드입니다. 자, 이거를 꺼내 놓고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 뭐 타임 곱하기 몇 이래가지고 속도 제어를 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몇을 해줄 수 있는 중간 연산자가 필요하고 뉴노드의 엑스프레소에 calculate의 mass 얘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4층 연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생성을 해서 우선은 요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제 재생을 시켜보면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돈다는 거는 우리가 이 매스의 인풋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줘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일단 펑션에서 어드가 아니라 멀티플라이, 곱하기가 돼야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주면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느리게 해주려면 뭐 0점 단위로 소수점 표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폭을 좀 생각해서 값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얘 보폭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값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속도가 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으니까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매스에서 멀티플라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0.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임 곱하기 마이너스 0.2 요렇게 된 값이 스피어의 로테이션 P가 된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표현은 일단 일반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반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으로 카메라가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를 우선 이런 위치에서 생성을 해주게 되면 좀 나중에 껄끄러워져요. 컨트롤 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Alt 0 눌러서 위치와 각도 값을 초기화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카메라 컨트롤러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카메라 컨트롤러에 하이라키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 다 위치나 각도가 전부 000이에요. 포지션이랑 로테이션이 일단은 전부 다 000인 상태로 카메라와 카메라 컨트롤러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타겟 세팅도 만들어 볼 건데요. 널 오브젝트를 또 하나 만드세요.
널 오브젝트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타겟이라고 해주시고 카메라에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태그에 타겟 태그를 달아주시고요. 이 타겟 태그에다가 타겟 널 오브젝트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타겟을 쳐다보게 되겠죠. 결국은 뭐냐? 카메라 컨트롤러는 이 카메라의 어떤 중심축 역할이 되는 것이고, 타겟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 그러죠. 관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 헤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점 혹은 카메라 헤드의 역할을 타겟이 해주는 겁니다. 일단 카메라에 이 Y축 높이만 많이 올려놓고요. Z축으로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느껴지게끔 최초로 설정을 살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포지션 Y랑 Z를 우선은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회전 주는 거는 중심축으로 회전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45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 중심축의 역할이죠. 중심축을 45도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각 렌즈냐 망원 렌즈냐 이제 이거 따져줘야겠죠. 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셀 쉐이딩 기법을 써주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입체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 뭔가 일러스트레이터적인 느낌, 디오라마 같은 느낌, 미니어처 같은 느낌, 이런 압축된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얘를 바라볼 때 광각 렌즈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망원 렌즈로 바라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망원 렌즈로 80mm 내지 135mm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하지는 않게 80mm 정도만 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그 렌즈를 80mm를 줘서 망원 렌즈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도 가까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서 카메라의 뭐 포지션 Y, Z를 값을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곳이 지금 이 시점을 따지고 보면 캐릭터가 좀 화면의 완전 가운데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 뭘 조작하면 되냐? 타겟을 조작하면 되죠. 타겟의 포지션 Y를 조금 조작을 해서 이 캐릭터가 거의 정확하게 화면 가운데에 보일 수 있도록 타겟의 높이를 좀 낮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의 높이는 포지션 Y로 마이너스 20cm 줄게요. 자, 이제는 모션을 줘볼 차례인데 또 애니메이트 항목으로 가볼까요? 굳이 애니메이트 항목을 갈 필요는 없고 아니면 그냥 여기 윈도우에서 도프 시트를 꺼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윈도우의 도프 시트를 꺼내서 뭐 요렇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미리 보기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작해놨던 것들 카메라의 포지션 YZ만 0프레임에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컨트롤러의 RH에만 키프레임을 깔끔하게 찍어주세요.
카메라 컨트롤러는 RH에만 찍고 카메라는 포지션 Y와 포지션 Z에다가 0프레임에 깔끔하게 키프레임 찍어주세요. 타겟은 찍을까 말까는 마지막에 결과 보고 정하겠습니다. 예제 영상에서는 한 1초부터 도는 걸로 제가 잡아놨는데 처음에 요거를 조금 더 오래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러의 로테이션과 카메라의 포지션 이거를 1초가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3초에 우리가 정면을 보게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3초가 90프레임이죠. 약 90프레임. 90프레임에 와서 일단은 한 바퀴 돌 거예요. 카메라 컨트롤러를 이제 RH를 이렇게 건드려 주게 되면 한 바퀴 돌겠죠. 그럼 정확히 360도 주시면 되고, 이러면서 카메라의 포지션 Y가 점점 낮아지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게 할 건지 점점 멀어지게 할 건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포지션 Z를 추가적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는 점점 멀어지게끔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카메라 컨트롤러의 로테이션 H와 카메라의 포지션 YZ에 일괄적으로 가속도, 감속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조건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 모션 만들어 놓은 거 등속도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러와 카메라에 심어놨던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을 해서 타입이 리니어가 나와야 돼요. 카메라 컨트롤러와 카메라에 줬던 모션을 이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해서 타입의 리니어를 통해서 등속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와 감속도는 우리 타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타임이라는 기능으로 가속도, 감속도를 따로 줄 거기 때문에 기본 상태로는 등속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를 만들어 놓고요.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드세요.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이름을 타임 컨트롤러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널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널 오브젝트 이름 타임 컨트롤러라고 지어놨고, 얘도 여기 타임라인에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키프레임이 뭐라도 찍혀 있어야 타임라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0프레임에 오셔서 0프레임에 포지션 X에다가 대충 키프레임 찍어 놓으세요. 네, 0프레임에 포지션 X에다가 대충 키프레임을 찍어서 타임 컨트롤러가 타임라인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타임 컨트롤러만 딱 잡아주세요. 타임 컨트롤러만 제대로 잡아서 오른쪽 클릭 어드 스페셜 트랙에 타임 트랙을 꺼내주세요. 그러면 타임 컨트롤러에만 타임 트랙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요. 타임 트랙을 지금 보시면은 0프레임에 하나, 마지막 프레임에 하나, 키프레임이 2개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이고, 퍼센트 개념으로 들어가요. 여태까지의 모션이 이제 0%에서 100%로 진행이 되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줘놓은 모션 그 이상에 대한 표현은 안 됩니다. 우리가 준 모션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컨트롤러랑 카메라에 적용했던 RH, 포지션 YZ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왼쪽에 글자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왼쪽에 글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임 트랙,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빈칸을 보실 수 있고, 이 타임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테이션 H, 포지션 YZ가 이제는 타임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 타이밍이 제어받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이 모션에 대해서 지금 0%가 0프레임, 100%가 200프레임으로 지금 키프레임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우리의 메인 모션이, 이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200프레임 동안 진행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200프레임 동안 진행되면 성공이고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바꾸고자 하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의 간격이랑 위치를 옮겨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속도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키프레임의 간격을 가깝게 해주면 빨라지는 것이고, 두 키프레임의 간격을 늘려주면 엄청 느려지는 것이죠. 카메라의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저는 이 타임 트랙의 키프레임도 30프레임, 90프레임 일단 맞춰놨어요. F커브 그래프 들어가서 지금 타임 트랙에 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100%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또 0%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선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기울기가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등 속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곡선 상태로 만들려면 다 선택해서 이즈 이거를 눌러주시면 핸들이 뜨면서 곡선 상태가 나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경사가 급했다가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감속도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값의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기울기를 보라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감속도죠. 재생해보면 훅 하면서 마지막에 서서히 느려지죠. 반대로 이런 모양을 주게 되면 얘는 가속도죠.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가속도. 재생해보면 점점 빨라지면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뭐 극단적인 가속도, 극단적인 감속도보다는 적당히 가속도와 감속도가 좀 혼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S자를 그려서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점점 느려지게, 뭐 이런 식의 부드러운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의 팁을 더 드려보자면, 카메라 워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를 마지막 프레임까지 늘려주면 되죠. 단 얘를 마지막 프레임까지 늘려주되 웬만한 모션의 퍼센티지 한 90% 정도는 이미 한 90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잔여 애니메이션이 펼쳐지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키프레임을 200프레임까지 키프레임을 밀어놓고 나서 중간쯤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자 애니메이션이 한
80프레임 한 80% 90% 정도 진행되게 하겠다.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잘 봐주시고, 그러면 웬만한 애니메이션은 90프레임에 마무리가 되겠죠. 나머지 90%에서 100%까지의 잔여 애니메이션이 슬금슬금 영상 끝날 때까지 좀 표현이 될 거고요. 어떤 관성 표현 같은 게 좀 남겠죠. 요렇게, 그죠? 약간의 관성 표현이 좀 남겠죠. 이거는 정말 좋은 팁입니다. 정말 이 모든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때 그래프에 대한 너무나 좋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습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진짜 이 모델링, 텍스처링, 리깅, 애니메이션, 뭐 카메라 워킹, 가속도, 감속도 표현, 그래프, 뭐 타임 트랙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수업을 이 중간 쉬는 시간 제외하고 장장 4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